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정두원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글쎄 요새 대한민국 아침은 박지원, 정두원, 김현정이 연다 뭐 그런 칼럼도 있던데요. 그 칼럼 보셨어요? 예. 저는 어제 제 앞으로 하도 많이 아는 분들이 그 컬럼을 보내주셔가지고 한 일간지에 뭐 정치부장이 쓰신 컬럼이라면서요. 네. 네, 제가 아침을 열긴 열죠 뉴스쇼로. 화제를 만든다 그런 얘기겠죠. 김현정, 정두원, 박지원. 근데 왜 세 사람이 여는 걸로 여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요. 좀 네. 과장된 것 같긴 한데 이건 김현정 씨가 이제 그렇게 연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여의도 그러니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분의 얘기는 여의도 정치판에서 김현정의 뉴스 월간 정두원, 월간 박지원 다 우리 코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뉴스쇼가 항상 화제가 된다. 막 그 얘기를. 사실이에요. 예. 그래요? 예. 또 한 군데 있는데 뭐 그건 여기서 얘기해. 두 군데서 아침을 열죠.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그 정치부장께도 감사드리고 지성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다 뉴스쇼 청취자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정 의원님. 예,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저희 소통하는 방송.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는 김현정의 뉴스쇼.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된지.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자랑. 예, 함께 열어보죠. 월간 정두원. 오늘 정당 얘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징하다. 징글징글하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 의원님 이번 주에. 네. 예,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면서 차명진 전 의원, 또 정진석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징하다, 징글징글하다. 동병상련을 뭐 헤쳐먹고 찜쪄먹고 징하게 헤쳐먹는다. 일단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뭘 과격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국민 정서에도 안 맞죠. 근데 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뭡니까? 차명진 의원 같은 그런 막말은 아니지만은 예. 그런 입장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은 예. 차명진 의원 말에 대해서 좋아요가 싫어요보다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 같은 곳 들어가면 예. 뭐 어느 사이트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소개를 하면요. 예. 이제 싫어요는 뭐 소개할 필요 없고 좋아요는 말은 맞다. 천안함 순국자들과 비교해도 너무하지 않나.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런 게 있고 국가대응센터가 재기능을 못한 건 맞지만 해상교통사고를 천안함 장병들보다 대우해 주는 건 잘못된 일이다. 세월호 운송회사에 소송 걸고 해야지 국민세금으로 보상을 왜 하나. 또 이런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고무가 돼가지고 그렇게 오바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날 밤에 술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음주 투입을 한 것 같아요. 음주 투입 같으세요? 그렇지 않고 왜 그렇게 막말하기가 힘들죠. 차명진 전 의원 개인적으로 아시죠? 잘 알죠. 잘 알죠. 그분 뭐 방송에 나와갖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림 스타 되시나 했는데 왜 이러신 거죠 정말?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욱한 게 있어요 또. 아니 욱해도 예. 해야 될 말과 그것도 기일을 바로 앞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치인이 구분 못합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날 귀신에 씌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차명진 의원은 당분간 아니라 오랫동안 앞으로 방송 활동이나 정치 활동 힘들게 생겼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 정치가 총선 앞두고 오히려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보수 우파한테 잘 보이려고 좀 튀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는 안 보세요? 아니 거기서 출발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오버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매한 사람은 아닌데 그날 뭐 귀신에 씌인 것 같아요. 귀신에 씌었 아니 근데 귀신에 씌었다고 하기에는 그 트윗 날린 게 아마 저녁 8시 몇 분이에요. 그럼 음주를 해도 그분 방송도 그날 저녁 방송 하셨어요. 저녁 방송하고 술을 그렇게 갑자기 취할 수는 없어요. 그래 좀 그런데요. 술 핑계 대기에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위의 생각들이 많이 이제 자기가 주변에서 듣고 보니까 네, 조금 더 나간 거예요. 그거보다 나가다가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참 그러니까 뭐 의견으로서 특별수사단을 꾸리자 말자 이런 의견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겁니다. 낼 수 있지만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이 말의 품위 막말이냐 아니냐의 선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막말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또 있잖아요. 트럼프나 두테르테 이런 사람들. 지금 브라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막말이 자꾸 유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고. 그 양날의 칼이죠. 칼이죠. 예. 이게 뭐 득인 경우를 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명진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차명진 전 의원의 케이스는 이것으로써 정치 활동, 방송 활동까지 어려워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쳤죠. 종쳤어요. 오늘도 종쳤다가 나오고야 말았네요. 차명진 의원에서. 알겠습니다. 예. 여하튼 한국당에서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날 바로 사과를 하고 징계위, 윤리위를 오늘 여는데 오늘 이제 논의를 해본답니다. 5.18 망언에 대한 논의, 이 세월호 유가족 비하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데 어떤 결론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징계는 나오는데 징계가 그렇게 무겁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네요. 이런 거는 이제 국민 감정에 맞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또 내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내부. 예, 국민 평균적인 감각에 놓치기 쉽거든요. 근데 약간 그렇죠. 지도자가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용단이 필요하고 리더십 필요하죠. 내부 목소리라 하면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이 이러셨어요. 예. 어제 세월호 막말을 윤리위 회부하는 건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류에 영합해서 징계하면 안 된다. 이런 쪽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움찔움찔 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강성 지지자들 자유한국당의 아주 강경 우파들이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예. 거기를 대변하는 이제 거죠. 홍준표 대표는 또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또 디스하는 거고. 그런 게 또 숨어 있군요. 예. 경쟁이니까. 예. 아하. 차명진 전 의원 개인적으로 아시면 전화 한번 해보지 그러셨어요. 왜 그랬냐고. 전화 안 받던데요. 하셨어요? 예, 오기 전에 해봤더니. 아이고. 왜 안 받으실래요? 지금 괴롭겠죠. 또 한편으로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바로 후회하고 전화 안 받을 발언을 왜 하셨는지 참. 그리고 또 하나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곳이 바른미래당입니다. 손학규 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권은희 의원이 나가라. 사퇴하셔라. 나가란 아니군요. 사퇴하셔라 라고 하면서 최고위원 회의 출석조차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추석까지만 지켜봐달라.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 만들 테니 시간을 달라. 이런 대치 영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추석까지 10%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손학규 대표 빼놓고. 왜? 아예 모르는 거죠. 정신이 생물인데. 참나. 왜요? 저는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냉정하게 얘기하라며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 행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이제 물러나갈 때를 알아야죠. 지금 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은퇴도 능력이다라는 말을 했겠어요. 은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 말씀은 어떤 결단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단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국민들 나그럼 지금 눈살 찌푸리게 만들잖아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죠. 자꾸. 바른미래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은 이제 추한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이제 한탕 싸우고 있잖아요. 헤어지는 건 분명하죠. 그럼 거기서 무슨 결단을 내려서 빨리 이 추한 모습을 그만 보이게 해야지. 그걸 거기서 그 중심에 서서 계속 그냥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면은 본인도 망가지고 당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죠. 아니 헤어지는 게 분명하다라고 확신하세요? 그럼요. 아니 제가 그건 일관되게 얘기했잖아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이름으로 총선을 치를 수가 없어요. 총선 그러니까, 때문에 결국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바른정당 출신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고 또 호남 의원들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이제 저기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고. 민주평화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예, 민주평화당으로 가서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빅텐트로? 예, 당대당 통합을 하겠다 뭐 그런 계산이겠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는 안 받아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예. 며칠 전 밤에 그러자도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의원하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중진 몇 명이 회동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비공개가 아니라 기자들도 가서 취재를 할 만큼 공개적인 저녁 식사였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가려다가 이제 이분은 뭐 일이 있어서 못 가셨다 그러고. 예. 요 의미를 그럼 그렇게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뭉치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총선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벌이는 일들인데 어차피 뭐 그 시간 문제지 이제 그렇게 가셔야 될 겁니다. 총선 추석 전에 저는 가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추석 전에요. 네, 추석까지 갈 필요는 뭐 있어요. 아니 그럼 손학규 대표도 그리로 갈 거라고 보세요? 손학규 대표는 갈 데가 없겠죠 이제. 갈 데가 없습니까?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손학규 대표를 걱정해야 되는지. 걱정은 아니에요. 근데 예. 그분이 워낙 지금 중심에 아니 논란의 생각해 중심에 보세요. 계셔서. 그분은요 예. 이미 대표를 2번이나 하시고 대통령 후보 경선을 2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예, 은퇴도 2번 하시고 그 전에 따지면 국회의원 4번에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할 만큼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을 걱정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줄줄줄 다 꿰고 계세요? 예, 아니 하도 이제 딱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랬던 분이 멋있게 예. 은퇴를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안 좋죠. 지금은 손학규 대표는 대표직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은퇴를 멋있게 할 때라 은퇴하는 게 멋있는 때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퇴도 능력이라니까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예 나아가서. 그러면 손학규 대표는 이러셨어요. 그럼 내가 나가면 바른미래당에 대표할 사람은 있느냐? 당장 대안이 있으면서 지금 나를 나가라고 하는 것이냐? 바른미래당이 지금 헤어지기 수순을 받고 있는데 대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서로 다 이제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대표가 뭐. 무슨 의미가 예. 있겠느냐? 아니 안철수 전 대표 조기 복귀 얘기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길래요. 제가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철수 씨가 복귀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안철수 씨는 지금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내년 총선에서 지금 본인이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도 힘든 형편이에요. 근데 무슨 당을 건사해요. 오늘 너무 싸늘하게 냉정하게 말씀들을 다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예. 안철수 전 대표 지금 독일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박지원 의원은 하셨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와서 일단 이 바른미래당을 수습하고 대표가 돼서 수습을 하고 결국은 한국당으로 가지 않겠는데 박지원 의원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안철수 뭐 옛날 모습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국회의원 한 번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는데요. 왜요? 예. 뭐 그 정도의 자존심은 있는 분이겠죠. 자존심상. 예. 그럼 그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총선 앞두고? 그분도 이제 집으로 가셔야죠. 다 집으로 보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다 집으로. 하겠다는 분들을 왜 다 집으로 보내세요, 정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이미 역할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분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두원 전 의원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 뭐 찬성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고 뭐 안철수 의원 반발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정두원 전 의원 이미 정치권 떠난 분이 어떤 조금 객관적인 눈으로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의 생각이다. 이제 이건 거고요. 알겠습니다. 항의 전화 올지도 모르겠는데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월간 정두원 앞에서 뜨거운 토론이 한바탕 벌어졌는데 그거는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네, 얼핏 들었어요. 얼핏 들으셨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얘기가 또 하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당 또 대한애국당이죠. 대한애국당에서는 형 집행정지 이제 해야 된다. 2년 살았으면 살 만큼 이분 살았고 건강의 이유로도 그렇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그 외에 뭐 민주당이나 야3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형평성 차원에서 암 환자도 지금 형 집행정지를 안 시켜주는 마당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 되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된다. 정 의원은 어느 쪽이십니까? 국민이 볼 때 형평성은 그런 형평성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김경수 지사하고의 형평성을 보겠죠. 김경수 지사는 풀려났는데 왜 벌써? 박근혜는 왜 붙잡아두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도 나와요. 물론 한국당에서. 이게 법적인 의미는 다르지만은 예.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권에서 사법부를 굉장히 압박을 했어요. 제가 보더라도. 어떤 1심 판사를 갖다 기소를 했고 2심 판사도 지금 참고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당연히 재판장이죠. 재판장이 당연히 압박을 느끼죠. 어떤 판사가 그걸 자유롭겠어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구속이 될 때 홍준표 전 지사와의 형평성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전 지사는 당시 현역일 때 이런 같은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왜냐하면 현역 지사가 구속이 되면 도정에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구속을 안 시켜줘 놓고 왜 김경수 지사는 현역인데 구속시키냐.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한번 제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법정 구속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저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할 때 지나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보석으로 풀어줄 때는 굉장히 여권에서 사법부를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압박당하는 사법부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형평성을 따져보면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 이미 이제 다 형이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뒤집힐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고 힘들다 그러니까 뭐 이건 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휴가예요. 형 집행 정지는 예. 석방, 그러니까 뭐라고 예. 해야 되죠? 잠깐 집행을 정지했다가 예. 감옥으로 돌아와야 예. 돼요. 쉽게 말해서 돌아오면 다시 시작이에요. 병가죠, 병가. 병가예요. 예. 예. 뭐 병가 정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뭐 포용 국가라며요. 포용 국가인데 왜 김경수 지사는 이렇게 풀어주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묶어놓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국민들은. 국민들은 그냥 똑같이 예. 놓고 볼 가능성. 그러니까 예. 모든 국민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예. 국민들도 있을 예. 수 있다. 예. 그러면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포용이나 화합이나 그런 예. 게 이제 굉장히 정치적 용어인데 법적으로 따져들면 사실 안 맞긴 하죠.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예.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나왔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잠시 이제 풀어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좀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예. 기타 중대한 사유라는 항목을 걸어서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그러면은 예.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득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그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고 검찰에서 할 일이다 물론 그럴 거예요. 검찰입니다. 예. 근데 검찰에서 그거를 청와대 눈치 안 보고 하겠어요. 그건 더 뻔한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취자 의견이 막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죄인한테 무슨 휴가를 주느냐? 뭐 이런 문자들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죄인들 다 보석도 줬잖아요. 지금 제가 형평성 문제 얘기할 때 김경수 예. 지사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다 죄인들인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건 정두원 전 의원의 생각이니까 지금 청취자 문자는 뭐 어우 그거 아니다. 촛불을 어떻게 보는 거느냐. 2년이 충분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문자들 좀 많이 들어온다는 거 제가 일단 전달은 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김경수 지사 재판을 어떻게 앞으로 지금 보석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재판 중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끔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의 결과를 혹시 어떻게 보시냐 이런 의견도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이제 정말 독립되게 판단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권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보여 제 눈에도. 그거는 저 온당치가 못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끌려가는 사법부도 옳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 판단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거는 그건 성숙한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특히 정치권 유치하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은 뭐 공정하다. 나한테 불리하면 불공정하다. 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엄격하게 사법부는 독립돼서 판단을 내려주면은 모두가 다 어느 쪽에서도 말 안 나오게. 뭐 그러길 바랄 뿐이죠. 뭐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자, 1분 남았습니다. 황교안 대표 취임 50일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안정적으로 잘 끌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층을 더 흡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막 던지게 되는데 조국 차출설 나옵니다. 부산으로 조국 수석이 출마를 해야 한다. 민주당을 위해서 이런 얘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조국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산 상황이 여당한테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분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조국으로서는 죽을 맛이겠죠. 사지로 가라는 얘기니까. 그분은 가기 싫으실까요? 그러겠죠, 당연히. 누가 하고 싶겠어요. 조국이 간들 그게 뒤집힐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정도 상황입니까? 거기 상황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더 조국 수석을 보내고 싶은 걸 거고 구원투수로 조국 수석은 지금 난감한 상황일 거다라고 보시죠. 그렇게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갈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끝까지 고사? 그래도 이렇게 당에서 원하는 학교로 돌아온다고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나가는 게 득할 것이다. 이것도 한번 이거는 한 달 만에 결판 날 얘기는 아니지만 두고 보도록 하죠. 정두원 전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벚꽃 구경도 좀 하시고요.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